되게 어불성설인 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저걸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저 하겠다고 해서 진짜 헌정사상 엄청난 득표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내란 종식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그냥 이행을 한 거 약속한 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협박을 사실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안철수 의원이 좀 귀여웠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의 정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특검법 안에 안철수 의원은 다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네. 근데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특검법이 세 가지 3대 특검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이 국회에서 당당히 통과됐는데 그 이제 표결 과정을 보면 자, 이탈표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아예 이제 국힘은 보이콧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최혜병 특검 통과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것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내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도 박수 한번 다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예. 저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국민의 뜻이 다 담겨 있다라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내놨고요. 자, 저걸 이제 하게 됐다는 이 강개무량한 상황을 우리 조계원 의원께서는 학생운동하면서 옥살이라고 고생 엄청 하셨던 분이 민주화를 위해서 오늘 저 장면을 폭거에 내란에 이런 수괴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저 특검법 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특검법이 세 가지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그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 해병대 출신 전우들이 그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셨는데 다 거수 경례를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3번에 걸쳐서 거부권이 행사된 끝에 이번에 드디어 통과가 되었고요. 그동안 지금 박정원 대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최혜병의 수사를 덮기 위해서 임성근 수사장 임성근 그때 사령관이었나요? 네. 그래서 임성근 사령관과 그다음에 이종호 커넥션 그 검은 커넥션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저걸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 부분까지도 저는 싹 밝혀내서 저 얼마나 그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습게 하는 작자들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그 치부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 젊은 해병의 죽음 자체를 갖다가 진실을 은폐하고 그 악마의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밝혀내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 그리고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정말 충성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통과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언제쯤 이제 특검법이 법적으로 공표가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20일 내에 그 이제 특검이 임명되면 구성이 되고요. 특검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각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되거니와 특별검사 인원수가 지금 20명씩 이제 늘었죠. 그래서 속도전도 속도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검 검사들 다 모은 것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전체 인원이.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검에는 이제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그렇죠. 거고 수사관들도 외부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사관들은 아예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차출돼서 옵니까? 차출되죠. 차출되는 걸로 차출되는 들었습니다. 것이고 예. 수사관들도 또 바깥에서 일반인도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는 안 당적이 됩니까? 없는, 예? 당적을 둔 적이 없는 변호사 출신 노영희 변호사님은 안 돼요. 예. 수사관도 아마 아마 마찬가지. 당적이 1년. 예. 1년 이내 탈당 경력이 당적이 뭐 있어서. 노영희 변호사가 안 되는 걸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 그러네요. 지난번 노영희 변호사님이 특검 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이제 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세 가지 특검이면 세 개가 이제 특검 단이 구성이 되어서 각 특검별로 각자 이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각자 진행하죠. 각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간 브리핑이 나오면 1, 2, 3 하루에 3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소환되는 내용이 다 나오면 정말로 이게 다이나믹하게 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속속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을 하면 특검 검사 세 사람과 그 특검의 특검 검사보가 붙는 거죠.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거, 그 특검단에. 네. 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누가 그러면 이제 선정을 합니까? 대한변협하고 같이 다 지금 이제 의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이제 특검을 임명할 사람을 대충 정해놓은 건가요? 아마 아직도 결정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물망에 오른 분들은 계시겠죠. 예. 근데 우리 이거 이제 표명했다 하면 그때 아마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상당히 지금 풀을 구성해 놓고 있는 걸로 전 전해 듣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확한 정보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4차례에 가깝게 기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부터 물색에 놓은 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전화를 기다리는 분이 또 많으시겠네요. 요즘 인사철이다 보니까 전화 기다리는 분이 주위에 굉장히 많던데 특검 쪽에도 이제 특검이 될 분과 뭐 주위에 함께 들어가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정도의 인력은 다 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하겠죠. 한 50명씩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줄을 서 있지 않을까요? 줄을 서 있다. 특검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하고 싶어서 이게 사실은 너무나 국민적 관심사인데다가 이게 사실 박수받을 일이잖아요. 뭐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서는 국민적인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특검 팀을 참여해가지고 해낸다는 건 뭐 법률가 뭐 수사관이라면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안인 참고로 제가 저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이제 석동현 그 40년 지기가 직무정지 해임을 시켰잖아요. 그 이제 명확한 불법 행위라 이제 해외 동포 70명이 고발을 했어요. 정부기관의 최초의 역사상. 그러니까 저도 당사자니까 고소를 했는데 그때 도와주겠다고 해는 뭐 차장검사 출신 누가 후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서워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를 사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차장검사 출신을 만났더니 후배를 굉장히 여기를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러니까 완전 입장이 틀려진 거예요. 그건 영광입니다. 그러면 정관예우 받기 어렵지 않겠냐 향후에 그건 전혀 틀린 문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최강철 회장님이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자꾸 제가 보는 이유가 미국에서 자꾸 막 메시지가 와요. 어떤 메시지 옵니까? 지금 방송하고 계신 최강철 미주민주참여 K-PAC 미주 한국인 유권자연맹 뭐 하여튼 그런 직감 여러 개. 친하게 지내세요. 자비로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고 자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힘들게 좋은 일 해오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이거 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미국 변호사인데 진짜 응원하신다고 연락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끝발이 제일 높은 분이 여기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봉사하는 그냥 미국과 한국을 이으려고 하는 그냥 애국심이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깝게 이렇게 미 의회 의원들 한 80분 이상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사업에서 돈을 좀 버셨는데 그걸 다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독립자금으로. 아니 제 혼자가 아니라 그런 분이 1000여 명을 지난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명 중에서 모으시는 거죠. 1번으로 가장 많이 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도와서 늘 이제 그 주위 분들이 더 많이 돕는다고. 옛날에 독립운동 하듯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렌지간 딴 그런 소중한 이 돈들을 독립자금으로 보낸
해외 동포들이 절대로 조국을 등진 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외교 자산이고 애국자들인데 그렇게 함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도 통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와, 이거 보니까 막 완전 기분 좋던데.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적으로 철회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의 월권을 바로잡는다고 딱 나섰는데 네. 오늘 들었던 소식 중에 이것만큼 통쾌한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 강대빈이는 이런 적극적인 철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좀 왔습니까? 아, 이재명식 행정답다. 예. 예, 그게 고스란히 대통령 자리에 가니까 드러나는구나. 지금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내란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하루하루 치료제가 대통령실에서 속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막 저항하고 뭐 약간 버티기 하고 또는 막 비판하고 하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가처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욱 기자. 이 사람들이 가처분 내어서 지명 철회가 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염치가 있죠. 염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한덕수 측에서는 오늘 제가 듣기는 그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임명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신청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본안이 아마 열리지 않고 그 무효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가처분에 때 이게 지명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본안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완규 무효화돼 버렸다 이거. 네. 이완규 법대처장이 이 정도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 사건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럼 이런 정도 상황이면 이제 권력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혹시 싱크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의 100년 대계 공론의 장에서 자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지금 밀어붙여서 그대로 원래 대법원에서 요구했던 대로 대법관들 정원 30명 하자라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말을 저렇게 할 자격이 없죠. 조희대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왔어요. 청문회. 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일찍이 법원에서 요구했던 사안이고 심지어 내란당에서도 이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 반대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협의할 수 있다, 설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과 당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들 뭐 이해관계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선택적 대응 아닙니까? 지난번에 진짜 자기들이 해명해야 되는 거. 너희들 이거 자료 보기나도 하고 이렇게 속전속결 한 거냐? 라고 우리가 물을 때는 안 나오고 또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 너희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인력 보강해 줄게 사실 국민 예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숟가락 얹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선택적인. 조희대 대법관이 이거 우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1년에 4명씩 이렇게 해서 총 16명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늘리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관은 단기간에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엉뚱한 답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관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절대 없다. 그렇죠. 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이틀 후에 복집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의 사실상의 장인인 김충식과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그리고 조희대. 네. 그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실상의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날릴 그런 생각을 했죠.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한덕수 총리가 대권의 꿈을 꿨겠는가. 이 양반 정말 소극적이잖아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는 언지를 준 게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다. 근데 요 사안도 사실은 이제 서영교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렇죠. 이것도 가타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희대가 나 그날 복집에 안 갔어. 만약 갔으면 갔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아니면 갔는데 그 얘기 했는데 증거가지고 이거 와전된 거야라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전히 이런 방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이제 그 부분은 4명이 실제 모였는지 모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이제 경론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사자가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제쳐놓더라도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스탠스를 보이는 마치 중립과 균형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대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 못한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직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냉정하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정원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 설명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의 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는 건 맞지만 저기에 대한 대법원 또는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 방향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정해야 되죠. 국민이 정해야 되면 국민이 대의로 나 대신 일해주라고 뽑은 국회에서 정해야죠. 그리고 국회가 이 일정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면 아까 조희대 대법관처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정해줘.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의대 증원도 막 2,000명씩 막 하던 그때랑 비교해 보면 이게 뭐 2,000명 증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판 지원 막 짜고 1년 그러니까 4명씩 16명 늘리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큰 변화라고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국회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기관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권능은 입법권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것은 고유 권한으로 국민이 위임을 해놓고 그래서 4년마다 뽑아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자 소위 말하는 늘공 임명직 공직자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걸 보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은 느낌은 아예 없어요. 그 마치 대등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로 입법권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어떻게 사법부가 저기 나와서 우리가 우리 알아서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느낌을 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좀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은 대법관의 증원 필요성은 자신들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니까 안 입고 온 거예요. 안 입고다는 표현을 지금 저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분식한 거죠, 사실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